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뽑힐까? 그쵸. 백성호 선수가 이 황 감독님 체제 아래서 주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뽑히기 딱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스토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 요즘은 핫한 선수죠. 네. 네, 근데 배준호 선수는 안 뽑힐 가능성도 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요? 공격 지역에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 우리 많아요. 배준호 선수가 왼쪽 윙으로 뛴다라고 하면 경쟁자가 정우영 선수가 될 수가 있고 자구영? 손흥민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정우영을 뽑을까 배준호를 뽑을까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정우영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에서도 황 감독님이 정우영 선수를 정말 요긴하게 잘 썼어요. 득점왕을 했어요 그 대회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K리그 개막전 지켜본 황선홍 감독, 황희찬, 이강인이 변수가 생겼고 대표팀의 새 판을 만들까라는 일단 기사가 나왔어요. 황 감독님은 개막전부터 K리그 현장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1일에 있었던 이제 전북현대 대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도 보셨고 2일에 있던 광주 전용 축구장에서 광주 대 FC 서울 경기도 지켜봤다. 황 감독님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가 지켜본 경기들 중에선 대전 미드필더 이제 이순민의 활약이 대단했고 지난해 생애 첫 A매치를 치른 그는 아시안컵 대표팀에도 선발돼서 이제 태극마크가 낯설지는 않고 올해 대전 하나로 이적한 뒤에 첫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1대1 무승부를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개막전에서 수원FC의 이승우도 펄펄 날았다. 2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원정 개막전에서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터뜨린 그는 날카로운 패스와 과감한 드리블까지 선보이며 대표팀 재승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 서울전에서 결승골을 뽑은 광주 이희균도 황 감독 앞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새 얼굴들이 대표팀에 발탁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주축 황희찬과 이강인이 소집될지에 불투명해서이다. 요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경기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가 이제 펄펄 날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실상 뭐 PK가 나왔고 네. 그 PK가 나온 거에서 득점을 하나 했을 뿐이지 네. 사실상 이번 개막전을 보고 나서 이승우가 펄펄 날았다라고 하기에는 뭘 한 게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나도 잘했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이제 이순민 선수가 한 번쯤은 대표팀에서 이런 경기력까지 보여줬으면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박용우 선수의 모습이라든가 황인범이 한 번마다 내려가가지고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북에서는 이제 박진섭 선수를 수미로도 기용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그날 경기가 어떻게 보면 박진섭 수미냐 이순민 수미냐라는 대결이었는데 냉정하게 빛난 건 더 이순민이었다. 그쵸. 뭐 솔직히 1라운드 베스트 플레이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희는 링가드도 아니고 그냥 단연코 이순민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선수에게 아쉬운 게 없진 않아요. 뭔가 빌드업 할 때 양쪽 사이드로 전환시켜주는 킥 능력이라던가 패싱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라서 아마 국가대표에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박용우 선수를 밀어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스체라노 같았죠. 네. 바르셀로나 혹은 뭐 웨스트햄에서 뛸 때 아니면 리버풀에서 뛸 때 보여줬던 마지우개 느낌이 났어요. 공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고 우리 풀백이나 센터백이 나간 자리는 내가 커버한다 하면서 이수민 선수가 이제 완벽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임시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새로운 새 판을 짠다 그건 어렵죠.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명단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황희찬 선수가 일단은 햄스트링이 아프면서 울버햄튼에서 한 4주에서 6주 부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사건들 때문에 현재 소집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김 코치는 이강인 선수 이번 대표팀 선발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냥 안 오는 게 선수에게도 좋은 것 같고 팀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끼리 뭐 다툼이 일어나거나 라커룸에서 일어난 게 뒤끝 없이 빠르게 무마가 되고 또 사이좋게 경기를 뛰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기자님들이나 팬들이 더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건을 너무 이 선수들이 힘들게 아직까지도 댓글들 보면은 이강인 선수를 막 그냥 비난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요번 2연전은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소속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전 경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도 좀 다듬을 겸 안 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국 정도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못 이긴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도우님은 이강인 선수 와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황 감독님에게 그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이미 감독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회 차원에서 네. 정리를 해줘야지. 봐봐, 김 코치가 만약에 국가대표 감독이 됐어. 나에게 2경기가 주어졌어.
올림픽 감독직이지만 U23세 아시안컵을 나가기 전에 그 두 경기를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얘기하면 내팽개치고 온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태국전 2연전을 위해서. 그리고 골키퍼 코치까지 데려왔잖아요. 성적 내야 되잖아요. 그럼 김 코치가 황 감독님 입장이라면 이강인 안 뽑습니까? 아, 무조건 쓰죠. 아니 나도 내 최고의 선수들을 써서 내가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를 써서 그 두 경기를 이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아무리 뭐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가 화해를 했고 뭐 한다고 한들 협회 차원에서 아 이거는 두 선수가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우리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로 했고 다 지나간 일이다. 이거는 그냥 카타르에 놔두고 오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든 더 잘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를 안 주든 아니면 물론 이게 카타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잡고 갈 건 잡고 가야 된다 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 선수에게 뭐 2경기 징계를 줄 거다 혹은 뭐 4경기 정기를 줄 거다 아니면 뭐 1경기 정도만 징계를 줄 거다가 됐든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거를 감독 권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황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강인을 예를 들어 뽑아 또 비판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이강인을 뽑냐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무슨 죄야 황 감독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는 축구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줄 거면 준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안 줄 거면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욕먹을 사람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강인을 뽑니 마니 이걸로 비판을 받기보단 이건 축구협회 측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제일 윗사람들은 축구협회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아래까지 확실하게 이게 이어지지 이거를 왜 자꾸 황 감독님이 뽑냐 마냐 이걸로 또 얘기가 넘어가냐. 난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축구협회에서는 이 선수들이 솔직히 안 오게 되면은 티켓 파워도 많이 떨어지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무조건 띠키고 싶어 할 겁니다. 협회에서도.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도 띠키고 싶어 할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협회에서 관리를 해주길 원하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A매치 시기를 원하는데 아마 올 거예요. 근데 와서 이강인 선수가 이왕 오는 거 지금 소속팀에서 좀 좋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표팀 경기로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뽑으라는 거예요 말라. 어차피 저희가 뭐 이렇게 말해도 무조건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저는 안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국가대표가 와서 잘해서 또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두 가지 말을 하니까 근데 어떤 뭐 거냐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러니까 우리의 떠드는 거에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너의 생각이 안 뽑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와가지고 뽑혀서 좋은 활약을 해서 다시 소속팀 가서 잘하길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건지 우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 저는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안 뽑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냥 휴식을 주고 그 선수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나빠서 안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냥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혼자 휴식을 좀 가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기간 동안. 근데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강인 선수가 사실 지금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경기장 밖에서.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근데 뭐 이 선수가 지난 2경기를 보면 뭐 큰 활약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큰 활약을 할 만한 기회 자체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뭐 포지션도 애매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 사건 때문에 솔직히 기량이 떨어졌다. 이걸 때문에 뭐 힘들어가지고 활약이 안 나온다. 전 이거에 사실 동의하는 편은 아니고요. 축구 선수들이 뭐 멘탈이 무너지는 스타일들은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까지 할고 예를 들어 이렇게 PSG라든가 토트넘이라든가 뭐 미넨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서 뛰는 선수들이 이런 뭐 사소한 일이라고 하진 않겠어요. 허나 어떤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맨날 막 뉴스가 터지고 막 언론에서 꼭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뭐 연애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막 아무리 선수들을 흔들려고 해도 선수들이 실력적으로 사실 크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올라간 선수들이고 네. 꼭 우리나라 선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선수들도 비롯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 컵과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도 왔다 갔다를 이렇게까지 해본 건 처음이고 이강인이 이건 내가 아시안 게임 갈 때도 약간 우려했던 생각 중 하나인데 아시안 게임을 가기 전에 대표팀에도 뽑혔다가 갔다가 아닌가 대표팀에 아시안 게임 갔다가 바로 그 10월 달에 있는 클린스마운에 뽑혔다가 또 아시안컵 간 거잖아. PSG 가서 또 뛰고. 그러니까 그냥 몸적으로 이런 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몸적으로 피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난 좀 해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실력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제 해외파들이 황희찬 선수도 부상까지 겹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피로도가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지난주에 이제 골을 2달 만에 넣으면서 다시 한번 좀 몸을 올리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요런 이제 회복에 대한 거를 좀 요번에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어쨌든 간에 황 감독님 체제에서 황 감독님이 이제 보러 가셨던 경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현재 유로파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서 과연 어떠한 새로운 얼굴들이 뽑힐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픽으로 이제 주민규 카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리스트를 보면 공격수 리스트에 우리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선수가 조규성과 오영규였죠.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이제 손톱을 쓸 수 있다는 좋은 카드도 있었지만 사실상 기용을 거의 안 했고 아시안컵 때. 그리고 원래 그 한 자리를 맡고 있던 게 황의조 선수인데 황의조 선수도 뭐 부득이한 일 때문에 이제 합류를 못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 소속팀에 갔는데 임대 가자마자 뭐 첫 경기만에 부상을 당했다라는 네. 수까지 전해졌다는 이 시점에서 주전 공격수가 애매해요. 그쵸. 뭐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활약이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뉴페이스를 백업으로라도 좀 뽑을 지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리그에 지난 몇 년 동안 득점왕도 했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주민규를 요번 2연전만큼 한번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코칭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정조국 코치님인데 제주에서 이제 한솥밥을 먹었던 격도 있고 주민규 선수를 제외했을 때 국내산 한국 공격수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대표팀 공격수에 들어올 만한 선수가 주민규 말고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잔뼈 굵고 경험 있고 이런 선수들이 아직 많이는 없어요. 뭐 지금 좋은 축구라고 했는데 광주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건희 선수나 허율 선수가 원톱인데 주민규 선수보다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를 뽑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조국 코치가 주민규 선수를 강력하게 추천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 감독님이 주민규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데려가고 싶었다라는 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황 감독님이 주민규 선수를 뽑아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왠지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주민규 선수가 국대 마크를 다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지금이 아니면 진짜 언제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주민규 카드가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익윤 선수가 있죠. 네. 뽑힐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익윤 선수가 뛰는 포지션에 너무나도 쟁쟁한 해외파들이 일단 많고요. 이걸 좀 바라봐야 돼요. 이익윤 선수가 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해요. 좋은 선수고 테크닉이 있는데 이정료 감독 전술 아래에서 뛰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빛나는 거지. 과연 국가대표팀에 황 감독님 아래서 이렇게 못 빛난다? 그럴 수 있어요. 왜죠? 그러니까 신빙성 있는 한번 백업 디테일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이세도가 데제르비 아래에서 뛸 때 브라이튼에 뛸 때 카이세도가 아니라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첼시의 카이세도는 완전히 안 살아나고 있고 심지어 그 중앙 수비로 뛰고 있는 그 브라이튼에 뛰다가 첼시가 안 친구 콜윌. 콜윌도 브라이튼에 뛸 때 콜윌이 느낌이 전혀 안 살아요. 첼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황 감독님이 광주 경기 직접 보긴 했겠지만 이익윤 선수를 발탁을 안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예시 여기서 이거 튀어나왔어요. 황 감독님이 쓰는 정호연과 이정효가 쓰는 정호연이 같냐? 황 감독님이 쓰는 엄지성과 이정효가 쓰는 엄지성이 같냐? 이 좋은 이그잼플을 놔두고 왜 콜릴이랑 카이세도까지 가십니까? 그건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황 감독님이 아시안 게임에 썼던 정호연 뭐 이런 선수들만 봐도 소속팀에서 뛰는 선수들이랑 완전 다른 선수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또 제외하고 해외파들도 여기 이선 자원에 많기 때문에 이익윤 선수를 굳이 뽑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황 감독님 체제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만약에 이 1라운드 때 보여줬던 이익윤의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가 언젠가는 국대에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해외파가 많고 이런다고 한들 한 번쯤은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긴 했죠. 엄청 잘했죠. 막 스위칭 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경록이랑 만들어가는 거라든가 쫑싸움이라든가 드리블 해가지고 슈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정효 감독도 이익윤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선수가 이번 K리그를 씹어먹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1라운드에서 이익윤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골도 넣었고 골도 넣었고 진짜 이 활약을 시즌 내내 보여준다면 진짜 가능성이 없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외 진출부터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대에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 시즌 정말 잘하고 해외 진출 한번 딱 가서 거기서도 좀 적응 잘하고 하면은 이익윤 선수가 아마 국대에 들어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 백승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미드필더진이 너무 세요. 근데 백승호 선수가 지금 버밍엄에서 뛰는 그 위치 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그 위치에 원볼란치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 황선홍 감독님이 4-1-4-1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원볼란치 세우고. 근데 아시안게임에서도 백승호를 그 위치에 썼고 지금 범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용호 선수냐
백승호 선수냐 이수민 선수냐 했을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태국은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수민 선수가 수비적인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공을 많이 점유하면서 축구를 할 거라서 백승호를 오히려 뽑아가지고 쓰지 않을까 아래쪽에. 백승호는 저도 선발 가능성이 이번에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시안 게임 때 주장이었고 그 이후에 버밍엄으로 이적을 했는데 버밍엄에서도 꾸준히 경기를 나오고 있고요. 토니 모브레이 감독이 지금 아파가지고 뭐 6주인가 4주 동안 없어졌다, 잠깐 치료받으러 갔다라고 했는데 지난 경기에도 엄청난 활약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경기를 안 봐서 68분 정도를 소화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뽑힐까? 그쵸. 백승호 선수가 이 황 감독님 체제 아래서 주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뽑히기 딱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스토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 요즘 핫한 선수죠. 네. 네, 근데 배준호 선수는 안 뽑힐 가능성도 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요? 그냥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건데 네. 이 공격 지역에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 우리 많아요. 배준호 선수가 왼쪽 윙으로 뛴다라고 하면 경쟁자가 정우영 선수가 될 수가 있고 자구영? 손흥민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정우영을 뽑을까 배준호를 뽑을까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정우영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에서도 황 감독님이 정우영 선수를 정말 요긴하게 잘 썼어요. 그렇네. 득점왕을 했어요 그 대회에서. 정우영을 또 황 감독이 썼었구나. 네,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포지션 때문에 어떻게 뽑을지 잘 모르겠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만약에 배준호를 쓴다라고 하면 뽑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왼쪽 윙 배준호라면은 3번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현준까지 거기 겹치게 되다 보니까 이건 좀 많이 민감한 문제죠. 근데 양현준은 아시안 게임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쵸,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양현준 대신에 뽑힐 가능성도 꽤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여기서 이 선수가 이제 공을 뺏으러 오는데 몸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렸어요. 네, 근데 이 봤어요. 넘어뜨린 선수가 누구냐면 그 리즈에서 한창 유행했던 루크 에일링 선수예요. 머리 길고 오른쪽 풀백 뛰면서 엄청난 활약을 BS 할 때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완벽하게 이제 밀치면서 여기서 이제 니어포스트를 보고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의 템포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했던 장면. 두 경기 연속골을 배준호 선수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배준호가 이제 공을 잡았어요. 네. 루켈링이 이렇게 붙는데 여기서 엄청난 막 시저스랑 이런 걸 보여주다가 공을 딱 세워놓고 여기 있는 선수가 이렇게 언더래핑을 나가니까 이거를 호날두 뒷발 촉으로 탁 여유 있게 그냥 빼면서 완벽한 스루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배준호가 좀 완전 적응을 했구나. 이 챔피언십에서 괜히 스토크의 왕이다라고 요즘 부르고 코리안 왕이다라고 부르는 게 이유가 없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제는 좀 뭔가 진짜 스토크의 좀 에이스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여기서도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 나왔었고 여기서도 배준호 선수가 제끼고 들어오면서 이 선수 뛰어들어온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거를 홈런을 날리는 장면이 나오죠. 득점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현재 스토크시티가 35경기를 뛰었는데 승점 38점으로 24팀 중에 22위 하면서 강등권 플레이오프에 아직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일단 팀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배준호 선수가 어쨌든 많은 경기에 뛰고 있고 계속해서 득점을 좀 올려주고 좋은 활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팀이 3부로 강등된다고 해서 이적을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 정도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1부는 당장 못 가더라도 챔피언십 내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스토크시티가 3부로 강등이 된다고 한들 스토크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3부에서요? 예. 그 리그 아니 무시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계셔봐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 네. 사람들은 개무시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리그를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무시하는 순간 국대를 못 들어와요. 어떻게 잉글랜드 3부 리그를 뽑아요? 왜 못 봐요? 박규현도 뽑아가지고 아시안 게임 때 유용하게 썼는데. 그건 적어도 2부였잖아요. 근데 걔도 2부지만 뭐 4부의 게임도 뛰고 막 하잖아. 아니 근데 그 4부는 베르더 브레멘 2군 팀에 가서 그냥 어릴 때 뛴 거고 지금은 박규현 어쨌든 2부 소속인데 리그 1 소속을 뽑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에. 리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데스리가 2보다 그 영국 3부가 더 강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의견 차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3부가 훨씬 강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홈팀 하나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에 가서 스토크시티에 가서 뭐 3부 갔다고 활약을 한다고 해서 안 뽑히는 게 아닌 게 델리알리다 이런 친구들도 3, 4부 가서 좋은 활약하면 1부 리그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다른 새로운 팀에 이적을 하게 되면 그 팀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냐 없냐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이런 뭔가 스토크에서 편안함과 홈팀에서 뛰는 이 느낌을 받는 것과 또 새로운 팀에 갔을 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뭔가
2부에서 3부 내려가고 이런 거에 너무 막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거는 뭐 스토크시티가 살아남는 거지만 만약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굳이 팀을 옮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아무튼 뭐 스토크시티가 이번 시즌 강등을 안 당하기를 빌어야죠. 배준호 선수를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2부에서 스타팀 옮긴다고 해도 어차피 문동훈이 말씀대로 적응을 또 해야 되고 네. 저는 3부 가는 거는 원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팬으로서 뭐 제가 리그1을 경험해보진 않아가지고 그 리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리 잉글랜드가 축구 종주국이라고 해도 이 선수가 3부에서 뛰는 거는 대전 하나시티즌에 뛰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좀 이제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3부에 뛰는 배준호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선수도 현재 여기서 이제 엄청난 득점을 보여줬어요. 네. 패스가 싹 이현주 선수에게 이어졌고 여기서 이현주 선수가 몸을 딱 열면서 ZD로 상단에 꽂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ZD 골을 넣고 이 골을 보면서 이야기 나온 것 중 하나가 뭐 거의 뭐 골로 확률이 없었던 장면이다. 엄청났던 골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본인 소속팀에 이현주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독일 또 전문가 김코치 아니십니까? 아 전문가까지 아닙니다. 이현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 포철중학교, 포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포항슬러스의 지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포항슬러스를 가지 않았죠. 어떻게 그 길을 제가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터놓은 것 같아요. 야 여기는 무조건 콜업 시키면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가게 되면은 성장이 정체된다는 걸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현주 선수가 김용학 선수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포철고에 있다가 어쨌든 독일로 가게 됐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테스트를 받고 합격을 해서 입단을 했죠. 근데 어차피 바이에른 뮌헨에서 1군 팀에 데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2구 팀이 그때 당시 4부 리그에 있었어요. 독일 4부 김민재 선배네요. 네, 김민재 네. 선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에서 레기오날 리그라고 하는 4부 리그에서 26경기 10골 3도움을 올리면서 활약을 하다가 여기서 에이전트 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게 거기서 성장이 정체돼서 막 4부, 3부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이 3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장이 정체돼서 거기서만 맴돌다 보면 결국 이 선수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현주 선수 에이전트가 빠르게 움직여서 2부 리그 팀인 벤 비스바덴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시켰고 벤 비스바덴에 가서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주전 자리를 잡고 경기를 뛸 줄 몰랐는데 이 팀에서도 주전 자리를 꽤 차서 지금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스바덴이라는 팀으로 말씀드리면은 2부에서 그렇게까지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3부랑 2부를 왔다 갔다 하는 팀이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에 가서 너무나도 잘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현주 선수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현재 뭔가 황희찬과 이강인의 변수 대표팀 세 판 만들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뭔가 이 선수들이 이렇게 2부 팀들에서 혹은 K리그에서 막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넘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캐차기는 어렵죠. 냉정하게 뭐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몇 경기 좀 안 좋다라고 해도 사실 아시안컵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모습만 봐도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안컵을 나가기 전에 이강인이 보여준 모습만 봐도 활약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영향력만큼은.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넘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감독님의 선택이 아닌 저는 축구협회의 선택이 되어서 조금 확실하게 이거를 더 이상 지금만 봐도 댓글만 봐도 저렇게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싸우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구협회 차원에서 제발 팬들끼리 안 싸우게 교통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왜 싸운지 모르겠어 팬들끼리. 나도 이걸 뭐 싸운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이걸 보고 이거 보고 막 야 내 편이 많다, 야 형 편이 많네, 와 내 편이 아직 많아,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그 싸운다고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화해 다 했다는데 왜 본인들이 왜 본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냐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당사자가 아닌데 왜 거기에서 지금 지금 변호사도 아니고 본인들이 괜찮대잖아. 주장님께서 강인이랑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서 야 우리 그 강인이 이제 잘 돌볼 테니 어릴 때 이럴 수도 있으니 해주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따발정을 그냥 야야야 이렇게 쓰면 뭐 이강인이 이렇게 뭐 맞으면서 뭐 정신을 더 빨리 차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만 합시다. 그래서 난 축구협회가 빨리 이걸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정리 안 할 거예요. 안 하지. 또 뒤에 숨어 있겠지.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황 감독님을 아세요. 와서 잘할 거야. 근데 또 태국전은 결국 오잖아요. 태국 만만해요. 막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 보면서 막 태국이 16강을 나가가지고 막 야 태국 무섭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나와가지고 공 받잖아. 만약에 이강인이 히히히히
한번 한 다음에 그냥 스루 패스 넣으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가서 골 넣고 둘이 또 이러면서 이야 하면서 우와 하면 또 우리도 우와 하면서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은 소니가 이끌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만 싸우세요. 그 싸운다고 이 선수에게 희열이 느껴지고 저 선수한테 희열이 느껴지고 막 둘이 좋아하고 나 이런 게 아닙니다. 둘이 괜찮다는데 좀 우리 그냥 지켜봅시다. 추후에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게 생기고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 추후에도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땐 그때는 진짜 달게 비판을 또 하면 되는 거지. 지나간 일을 가지고 멱살 잡고 막 계속 왜 끌고 가냐 이거예요. 그쵸. 이제는 좀 묻어두고. 근데 이게 다 축구협회 때문이에요. 그쵸. 교통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어른들이 요거를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냥 다 선수들한테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표팀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해외파 선수들이 굉장히 나가서 잘해주고 있고 국내 K리그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감독 황선홍 체제에서는 뭔가 새 판을 짜고 이런 것보다는 잘 스무스하게 아무 탈 없이 두 경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발 연장이 아닌 새로운 진짜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올 거예요. 지금 K리그만 봐도 이렇게 열풍이고 만석 차고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식 감독이 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현주 선수는 포항 슬러스에서 왜 팔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지금 선수가 없어 죽겠는데.